68페이지를 피시면 여기 실기시험 대비 두 가지 하자고 나오죠? 뭐하고 뭐예요? 실제로 연차수당 계산하는 거하고 퇴직금 계산하는 거. 여기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주로 이제 2급에서는 간략하게 정도 나와요. 간략하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여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아셨죠? 실무에서. 실제로 계산하는 건 이제, 요건 1급에서 나올 건데, 2급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내겠다고 한 거니까. 근데, 주로 시험에 이제 제가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간략하게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네,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연차수당 계산하기 위해서요. 연차수당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암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예. 예, 격일제 근로자 있죠? 월 소정 근로시간 있죠? 월 소정 근로시간이 휴게 시간이 8시간일 경우에 243시간이에요. 얘를 좀 기억하시고 월 소정 근로시간 243시간. 그래서 휴게 시간이 8시간이라면 일 소정 근로시간은 그럼 8시간입니다. 이렇게. 격일제 근무자. 이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 식이 있죠? 식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격일, 하루 쉬고 하루 일한다는 거죠? 하루 24시간 중에 근무하는 날 24시간 풀로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 있다고요. 휴게 시간. 거기 휴게 시간 8시간, 이제 보통 8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16시간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2로 나누는 겁니다. 하루 몇 시간인지. 그죠? 그럼 8시간에. 그래서 365일, 그죠? 하면 총 1년 동안 총 근무한 시간 나오죠? 그걸 월 소정 근로시간 할 거니까 12개월로 나눈 거예요. 그럼 243.333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정해져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하루 격일제 근무자인데 하루 8시간 쉰다 이러면 그죠? 야간에 쉬든 주간에 쉬든 뭐 이렇게 하시면 243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는 8시간인 겁니다. 근데 일근제 근무자 법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죠. 역시 일 8시간이니까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이제 시험에 나오면 격일제가 나오면 한 달 근무 시간이 243시간이고 일근제는 209시간이구나.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루 일하는 건 8시간입니다. 근데 일근제가 이 격일제 근무자가 쉬는 시간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 근로 시간이 바뀌어요. 그죠? 이제 그거까지는 1급에서 나중에 하시고요. 자, 요거 기억해 둡니다. 기억해 두신 걸로 출발해서 자, 연차 휴가수당 실제로 계산하는 게 우리 교재에 몇 문제를 실어놨는데 네. 그냥 예로 들어놓은 격일제 있죠. 이거 하나하고 일근제하고 두 가지만 계산해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홍길동 직원의 실제로 연차 휴가수당 한국은행에서 지출했대요. 이 회계 처리는 뭐 어려운 게 없죠. 충당금 해놨을 거니까 충당금 쓸 거고 돈은 한국은행에 나온 거니까 회계 처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금액을 이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세액 산출 충당금 예산 사용하고요. 감당 근로자 근로적용 제외 신고는 완료되기 때문에 일단 연차 5년 차 만근이래요. 이거 연차 휴가일수 계산하셔야죠. 일단 1년 처음이니까 이렇게 적어보죠. 옛날처럼 1년 만근, 2년 만근까지는 15일이죠. 다음 3년 만근, 4년 만근은 16일이죠. 5년 만근, 6년 만근 17일 이렇게 만근을 기준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쪼개갖고 그죠? 7년 이렇게 하면 얘는 1년 만근, 2년 만근까지는 15일이고 3년 만근, 4년 만근제는 16일이고 5년 만근 이게 17일이죠. 7년 만근이면 이제 18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개씩. 그죠? 이거 기억나시죠?
두 개씩 만근으로, 그러니까 5년 만근이니까 얘는 17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사용 연차 휴가일수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해보면 총 17일이죠? 5년 만근이니까 며칠 사용했대요? 4일 사용했대요, 연차. 그러니까 미사용한 건 며칠? 13일이죠. 그래서 이 13일 분에 해당되는 수당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소정근로시간 격일제 나오면 휴게시간 8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럼 아까 기억하시죠? 하루 8시간 기준이고요. 그죠? 월로 따지면 243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월 급여 이게 190만 원이 주어졌잖아요. 통상임금이. 그러면 계산기를 두들기셔야 된다고 써볼게요. 190만 원 나누기 243시간. 그래요. 한 달 급여를 한 달 소정 근로시간에 나누면 시간당 얼마가 나오죠? 이게 법 규정이에요.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시급. 시간당 얼마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 8시간 근무했죠? 이러면 일당이 나오죠? 한 달 급여를 총 한 달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얼마가 나오고, 거기 하루 8시간 근무니까 8시간으로 나누면 일당이 나온다고, 이게. 통상임금의 일당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미사용 연차한 게 13일 했죠? 그러면 813, 168, 점점점점점이 나와요. 항상 근로자들에 주는 거는 원단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813, 170이 계산이 된 거예요. 813, 170이 계산이 된 거예요. 요거 연차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래서 한 달 급여를 한 달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그 다음 하루 8시간이니까 8시간 곱하면 일당이 나와요. 미사용 연차. 근데 우리 시험에서 볼게요. 이거 간략하게 나오려면 뭘 알려주냐면, 얘를, 이거 월 통상임금을 알려주지 않고요. 뭘 알려줘요? 일 통상임금을 알려줘요. 요거. 우리 시험에서 보통. 여기가 일 통상임금이잖아요. 통상임금이 뭐 10만원 이렇게 알려준다고. 5만원, 뭐 7만원 이렇게 알려준다고. 그럼 뭐만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는 계산하셔야 돼요. 미사용 연차일수. 그래서 1통상임금을 알려주면, 요거 13일에다가 1통상임금이 10만원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130만원. 바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렇게 쉽게 나올 거예요, 나오면. 이렇게까지 다 하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2급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시험 볼 때도 그렇고, 1급에서만 나와요, 1급에서. 1급에서는 이걸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격일제 근무자고요. 자, 그 다음 장에 이제 연차수당 관련해서 이렇게 시험과 관련해서 포괄임금이나 통상임금 월 급여가 주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되는데 보통 일당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격일제 건너뛰시고 교재 270페이지에 가시면요. 다 건너뛰시고 격일제가 계속 나온 거니까 격일제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거. 3번에 가시면 이게 3번 볼게요. 문제 1, 2번은 격일제니까 그냥 계산 똑같이 하시면 되고 3번이 일근제가 나와요. 주간 근무. 박정돈 격리 연차수당 얘는 일근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월 있죠. 통상임금을 알려주면 이렇게 시간 주어질 거예요. 시험에서. 근데 암기해 두시면 좋다는 얘기죠. 여기 그 시간. 자,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미사용 연차일수부터 계산합니다.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1년 만근, 2년 만근은 15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년 만근, 4년 만근은 16일.
5년 반근, 6년 반근은 17일, 7년 반근, 8년 반근은 18일. 근무 오래 했네 이거. 10년 반근이면 19일이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 10년 반근이니까 연차 휴가 일수가 19일이에요. 근데 며칠 갔다 왔어요? 7일 갔다 왔네요. 그러면 여기 미사용 연차 일수 12일입니다. 요거는 계산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미사용 연차 일수가 며칠이라고 알려주지는 않을 거니까 요거 12일은 계산하셔야 되고, 그래서 209시간 일근제 근로자는 여기다 굳이 식을 써보면 이거죠. 월 통상임금을 알려주면 월 통상임금 198만원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198만원 198만원을 일근제 근로자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에요. 그럼 한 달 급여를 한 달 근무일수로 나누면 시간당 얼마가 나오죠? 그럼 얘 일당으로 그죠? 예, 일당으로 환원시키죠. 곱하기 8시간 하시면 이게 일당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일통상임금이라고요. 여기 항상 시간급으로 환원시킨 다음에 일 8시간 근무니까 일통상임금으로 환원시키고, 미사용 휴가한 게 12일이죠. 그래서 거기다 12일을 곱한 거예요. 이제 곱하기 12일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09 473 점점점점점이 나와요. 그러면 909 480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거죠. (909 480) 되셨죠? 그래서 자, 요거까지 시험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문제가 이게 알려줄 거니까 요거 일통상임금을 주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연차 수당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퇴직금이죠. 다음 장 가시면 퇴직급여 산출 있죠. 퇴직급여 산출한 거 복잡합니다. 이게 실제 상황인데, 나누기 10일을 왜 했어요? 그거는 연차 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할 때, 아까 그것도 연차 수당 충당금은 24로 나누는 거고, 그건 어림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지급할 때, 실제 퇴직금, 그저 퇴직해갖고 실제로 지급할 때, 충당금 아니고, 충당금은 24 나누기 12 하시면 되고, 이거 실제 지급하는 거예요. 퇴직금. 이것도 우리 앞쪽 이론하면서 퇴직금 얘기를 한 2번, 3번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은 문제를 더럽게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시간 이거 몇 분에 걸려서 계산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간략하게 나온다 그랬죠. 시험에 퇴직금 나오면 간략하게 낼 건데 이거 계산해 볼게요. 항상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그죠?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1년치 퇴직금으로 주도록 돼 있어요. 31분. 그럼 평균 임금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평균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3개월 동안 지급된 급여. 이 지급 사유가 그죠? 이 평균 임금을 계산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의 총 임금을 3개월 근무일수로 나눈 다음에 일평균 임금으로 환원시켜요. 되셨죠? 일평균 임금으로 환원시키고, 거기에 30일치를 주게 돼 있으니까 곱하기 30일 하신 게 1년치 퇴직금이에요. 그 다음 거기다 근속연수를 곱해요. 그것도 1할 계산합니다. 1할 계산.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좀 해볼게요. 일단 근속기간부터 계산해 볼게요. 얘가 2019년 1월 5일날 퇴사했죠? 1월 5일날 퇴사했잖아요. 이러면 얘 근무일수 며칠인지 요 위에다 따져볼게요. 총 근무일수. 따지는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 편하신 방식으로 하세요.
일단 2026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죠. 이러면 따로따로 따지시는 게 좋아요. 가령 2016년이면 적어볼게요. 10월 달은 31일까지 있어요. 11월은 30일까지 있죠. 12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2016년에 92일 일했어요. 총 근무일수 쓸 게 많으니까 여기다 써볼까? 그 다음 2017년은 365일, 366일은 안 나옵니다. 아셨죠? 윤론 없는 것으로 가정해서 풀어요. 그 다음 2018년 역시 365일이죠. 그 다음 2019년 1월 달에 5일까지 근무했죠. 그죠? 5일. 되셨나요? 이렇게 연도를 따질 수 있으면 이렇게 연도를 따져서 그러면 총 근무일수가 토탈 합치시면 이게 합계가 얼마가 나오냐면 총 근무일수 합계 827일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2016년 따지시고 17년 365일 18년 꼬박 일했으니까 19년은 1월달 5일까지 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시면 827일이 나옵니다. 역시 어려운 거는 이제 이 평균 임금 되는 거예요. 포괄급여가 10월달 200, 11월 200, 12월 200, 1월 5일까지 33만 원 줬대요. 그러면 요 퇴사하기 전 3개월을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은 10월 1일부터 따지면 안 되고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렇게 한 달. 12월 6일부터 그저 이렇게 따지셔야 된다고 한 달을.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래서 볼게요. 요 10월 급여를 따지시는 게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10월 달을 한 달 통 일했다면 200만 원인데 그죠?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역산해서 3개월을 따지니까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임금을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10월 달이 31일이죠? 거기서 요 5일을 빼세요. 10월 6일부터 5일을 빼면 며칠 동안 26일에 대한 급여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계산하시는 게 그죠? 여기다 써볼까요? 그래서 10월 급여가 얼마가 계산이 되냐면 10월 급여 200만 원에다가요. 200만 원 그냥 써볼게요. 일할 계산 하셔야 돼요. 곱하기 26일 나누기 31일 중에 26일치만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160 다 써볼게요. 167만 7,419 나오니까 항상 올리세요. 1677420 이렇게. 그래서 그 금액 계산한 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기. 요 금액이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써 있죠. 이거. 됐죠? 그래서 평균임금 계산해 볼게요. 평균임금. 항상 퇴직금식은 간단해요. 퇴직금식은 1평균임금, 그죠? 곱하기 30일. 이게 1년치고, 거기에 근속연수인데 일할 계산해요. 365분의 총 근무일수. 퇴직금 계산식은 여기다 써볼까요? 이게 이 법이에요.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법대로 퇴직금 계산을 해보면 퇴직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평균임금은 1평균임금으로 환원시킵니다. 일당 얼마. 근데 거기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1년 계속 근무하면 30일치를 퇴직금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1년 퇴직금이에요. 거기다가 근속연수를 곱하셔야 되는데 근속연수는 뭘 계산한다고요? 일할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그냥 365일, 뭐 실무에서는 366일을 다 따집니다. 그건 전산이 해주니까. 총 근무일수 이거라고요. 총 근무일수.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뭐예요? 역시 이거예요. 일평균임금.
그래서 일평균임금을 계산해 볼게요. 일평균임금 계산 넣어봅니다. 여기에 이 무식한 거를 해볼게요. 자, 10월달 26일치 일한 걸로 가니까 100 이게 3개월 다 써볼까요? 3개월 지급된 급여를 3개월 근무일수로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1677 아까 420 10월달 계산했죠? 더하기 그 다음 11월 200만원 12월 200만원 그 다음 1월달에 33만원 그죠? 이게 토탈 계산하시면 6007,420이에요. 3개월 동안 지급된 얘를 3개월 근무일수로 나누셔야 돼요. 3개월 근무일수 일수로 나누시면 10월달 26일이 이랬죠. 11월은 30일까지 있어요. 12월은 31일까지 있죠. 그 다음 1월달에 5일 근무했습니다. 큰 달이 2개 들어가면 92일이에요. 그냥 3개월. 그래서 일평균 임금이 이게 나온다고. 되셨죠? 자, 우리 계산하실 때 일평균 임금 딱 구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곱합니다. 아셨죠? 일평균 임금은 이렇게 요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계산식을 두들길 때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 이거 다 더해요? 그럼 이게 나오겠죠? 이거 나오죠? 그럼 나누기 92에서 나누기 92 하세요. 그러면 소수점 이하 나오는데 거기 뭐 올리고 이런 거 없어요. 연속적으로 곱하는 겁니다. 그 금액에다 30을 곱해요. 그 다음 곱하기 총 근무일수가 827일이죠? 이게 아까 827일이었잖아요. 나누기 36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한 금액이 4438477 점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단위 올리면 4438480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444384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여기 정확히 계산해 놨어요. 여기 정확히 계산해 놨다고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 열심히 계산해 놓고 왜 정답에는 숫자를 틀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쳐놓으세요. 이게 4438480 4438480 이거예요. 자, 이해를 도모해 봅니다. 항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30일치 임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퇴직금. 그러니까 30일치를 줘야 되니까 일당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평균 임금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정해져 있는. 이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어요. 항상 평균 임금은 뭐예요? 이 계산할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3개월의 근무일수로 나눠서 일평균 임금으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총 근무일수 있죠, 요거. 이렇게 입사일이 언제고 퇴사일이 언제인지 이렇게 알려주면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총 근무일수 다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이 뭐로 나올 수 있어요? 총 근무일수 며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따지실 필요 없죠? 그 다음 이거 10월달 얼마, 11월달 얼마, 12월달 얼마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여기 뭐라고 가르쳐줘요? 예? 월평균임금. 월평균임금 가르쳐주면 요거 시험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요거 아셨죠? 그러면 요거 주어졌다는 거예요. 1년치 퇴직금을 주어졌다고요. 월 통상이. 우리 교재에서 이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 10월달 얼마, 11월달 얼마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월 평균 임금 가르쳐주면 여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주어진 겁니다. 그럼 곱하기 뭐만 하시면 돼요? 근속 연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보통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월 평균 임금을 알려주고 요 근속 일수를 따져봐 네가.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총 근무일수를 알려주고 뭘 알려줘요? 일평균임금을 알려줘요.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 아셨죠? 이거 뭐가 나올지 몰라요.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예, 요거 되셨나요? 좀 복잡하죠?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혼자 하기 예제 하나 더 해볼게요. 그 밑에 1번. 요거 근무일수 계산하는 게, 요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하려고 1번 해볼게요. 요거 원칙대로 합니다. 그니까, 이렇게 원칙대로 시험에 원칙대로만 내면 얼마나 좋겠어. 저도 헷갈리죠. 원칙대로 하세요, 그냥. 그죠? 그럼 원칙대로 시험에 나오면 우리는 가볍게 뭐 하면 돼요? 그냥 안 풀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나오면 안 풀면 되잖아요. 그냥 치사하니까 틀리면 되잖아요. 이걸 뭐하러 붙잡고 있어요, 시험에. 다른 거 하면 되지. 그죠? 뭐가 아까워요?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있지. 그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쉽게도 나오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곧 6회 문제 연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거 원칙대로. 그리고 실무에서는 전산이 알아서 해줘요. 정확합니다. 걔는 366일까지, 유년까지 따져서 해주니까 사실 이렇게 실무에 계산할 일은 없는데, 자, 이거 해볼게요. 근무일수 따져볼게요. 이 근속기간 볼게요. 이 근속기간 위에 거 따질 때는 2016년 거 따로 따지고 2019년 따로 몇 개월이 안 되니까 따지는 게 편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죠? 4월 21일 날 입사해서 6월 9일 날 퇴사했어요. 2025년. 그러면 2021년 거 따로 따지려면 4월부터 그죠? 4, 5, 6, 7, 8 이렇게 따지기 힘들고, 얘도 6월달까지 하면 근 10개월치를 다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래 이렇게 따지는 거죠. 기간수를 써볼게요. 근속일수 계산해 봅니다. 얘가 2021년 4월 21일부터 4월 21일 날 근무를 시작해서 1년이 되는 날은 2022년 4월 20일까지죠. 그죠? 그래서 2022년 4월 21일부터 2023년 4월 20일까지가 2년이고, 2023년 4월 1일부터 21일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가 3년 되는 날이고, 2024년 그냥 쓰는 겁니다. 설명하느라고. 여러분은 손가락만 따져보시면 되겠죠. 2025년 4월 20일까지가 4년 만근이 되는 날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4년 이렇게 딱 하니까 예 4년 곱하기 365일 하시면 일단 4년 만근까지 1460일이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2025년 거 여기 따져볼게요. 2025년에 나머지 이제 2025년 거 따져봅니다. 나머지 2025년 거 여기다 따져보시면, 자 4월 20일까지 따졌죠? 그러면 4월달 나머지 10일 남아있죠? 30일까지 10일 남아있잖아요. 4월달. 그 다음 5월은 큰 달이니까 31일까지 있죠? 그 다음 6월달은 며칠까지 일했대요? 거의 9일까지 일했답니다. 따지시면 이게 50일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얘 총 근무일수 두 개 합치시면 총 근무일수가 1510일이 됩니다. 1510일. 자, 그래서 얘도 위에 것도 이런 방식으로 따지셔도 돼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따지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얘는 이렇게 그 연수를 따지는 게 적은 날이면 이렇게 따지는 게 편하시고, 일일이 따져볼 날짜가 많으면 이렇게 1년 되는 날을 잘라갖고 나머지만 따지시는 게 1510일 계산이 됩니다. 자, 계산한 거니까 해볼게요.
3개월 일평균 임금 계산하기 위해서 자 3월 달에 190만원 줬잖아요. 얘가 3월 달 우리 9일로 역산 3개월 따지면 11일부터 근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요 근무일수 따지실 때 어떻게 따지시라고요? 3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31일에서 빼기 요 9일을 빼세요. 9일을 빼시면 며칠을 일을 한 거예요, 여기? 22일치를 계산하셔야 돼요. 3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31일에서 요 퇴사하는 달 9일이 이랬잖아요. 그죠? 역산하는 거니까 9일을 빼세요. 그럼 22일이라는 거라고. 되셨나요? 그래서 요 3월 달 급여 계산한 게 여기 왜 1월 달이라고 나와 있어? 책에 이거 1월분이 아니라 지금 3월분 급여 여기 써 있는 겁니다. 3월분 요거 3월분 급여 이거 134만 8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연결시켜 드릴게요. 22일이 나오니까 190만 원을 31분의 22 곱해갖고 정확히는 134만 8,387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올려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390원. 되셨죠? 근무일수 4월달은 30일 있죠? 5월달은 31일까지 있죠? 6월달은 9일치 임금입니다. 9일까지 일했으니까. 토탈, 뭐 92일이에요. 이렇게 큰 달이 두 개 있으면 92일이에요. 그죠? 작은 달이 두 개 있으면 91일이고. 그 다음 2월달이 껴있으면 90일이에요. 고민할 게 없어요. 이 세금 계산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92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 이제 식이 써 있죠. 자, 여기 A 방법 있는데 A 방법 지워버리세요. 이거 A 방법 지워버리시고, 실제로 쓰지도 않고, 이건 사입입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시험에 혹시 이렇게 낼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A 방법 써놨는데, 이거 쓰지도 않고 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식대로 합니다. 여기, 3월달 계산한 임금이 134만 8,390원. 4월달 거 190, 5월달 거 190, 6월달 57만원. 이게 3개월 동안 총 급여죠? 걔를 요 3개월 근무일수 92일로 나누시면 1일 평균 임금이 나와요. 네, 1년 근무하면 30일치를 주게 돼 있어요. 이게 1년간 퇴직금입니다. 그 중에 근속연수 365일 중에 아까 총 근무일수 1510일이었죠? 이걸 연속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서 계산한 금액이 여기 나온 거예요. 7714220. 물론 원단이 올린 겁니다. 정확하게는 7714206점 얼마 나오는데 6을 올려서 7714210이 나온 겁니다. 다시 이제 연습을 해보실 때 실제 상황대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지만 일단 뭐는 연습하시고 요 근무일수 따지는 거 있죠. 요거는 연습 아주 쉽게 나오면 월 평균 임금 알려주고요. 그 다음 근속 연수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일수로 안 나오고. 그러면 월 평균 임금에다가 1년 퇴직금이잖아요. 그죠? 월 평균 임금이 1년 퇴직금이잖아요. 곱하기 근속 연수만 곱하시면 돼요. 뭐 2.4년, 2.5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 월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 하시면 돼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셨죠? 예. 그러니까 시험에서 다시 요거를 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1평균임금 곱하기 30일 한 이 월평균 월급을 알려주면 월평균임금을 알려주면 그냥 근속연수만 곱하시면 됩니다. 이걸 일할 계산하고 싶으면 총 근무일수를 알려주든가. 되셨죠? 예. 아니면 우리 교재처럼 근속연수를 2점 몇 년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월 평균 임금에다가 몇 점 몇 년 이렇게 알려준 거 곱하시면 끝납니다. 그냥. 되셨죠? 그래서 요까지 실기 교재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에 필기 6회를 가볼까요? 시간이 아직도 10 몇 분 남아 있으니까 6회 보도록 하죠. 실제 상황처럼 문제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의고사 1회부터 5회처럼 OX 문제 10개 나오고 사지선다 20개 나오고 분계가 마지막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막 섞여 나온다 그랬어요. OX 사지선다 분계가 막 섞여 나옵니다. 아셨죠? 요거 실제 문제지 유형이고 요거 실제 문제 발표된 겁니다. 이거 물론 답은 안 알려주지만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6회 1번부터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그래서 필기는 6회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셨죠? 더 이상 보지 마시고 1회부터 6회까지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하고 시험을 보세요. 자, 갑니다. 사회통념상 거래와 회계상 거래는 같은 개념이다. 예. 틀렸죠? 대부분 같지만 같지 않은 것들도 여러 개 존재합니다. 역시 이제 분계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4점짜리고 2개 이제 비워놨네요. 이렇게. 그 밑에 칸에다 이렇게 쓰라고 나와요. 이렇게. 근데 요거 연차수당 실제로 계산한 거네요. 우리 아까 연차수당 실제로 계산해서 지급한 거예요. 기전실 김성실 과장 연차휴가 미사용했다는 수당을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대요. 7년차 만근이랍니다. 7년 만근. 더 간략하게 적지는 않을게요. 1, 2, 3, 4, 5, 6, 7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15, 16, 17, 18일. 요거 적으셔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18일입니다. 7년 만근이면. 근데 연차 11일 사용했대요. 그럼 미사용 연차일수 총 연차휴가 18일에서 사용한 거 11을 빼니까 얼마? 7일 남아 있습니다. 원래 월 통상임금을 알려주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이게 월 통상임금을 알려주면 우리가 어떤 짓거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전실 그죠? 여기 뭐 일근제 근무자면 209시간으로 나누셔야 되고 그죠? 격일제 근무자라 그러면 243시간으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하루 8시간 근무니까 8시간을 곱해서 이게 그죠? 한 달 급여를 한 달 근무일수로 나눠서 시간급 급여를 구한 다음에 하루 8시간 곱하면 이게 일당이 나오죠?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확률보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보다 이걸 알려준 거라고 이렇게 일통상임금. 얼마래요? 10만원이죠? 그러니까 바로 계산이 되죠? 하루에 10만원씩 7일 수당 줘야 돼요? 70만원. 연차 수당 충당금 설정돼 있대요. 있으면 먼저 쓰겠죠? 그래서 차변에 연차 수당 충당금 충당해 놓은 걸 쓸 거예요. 금액 계산했더니 얼마? 70만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서 그 답안 쓰는 란이 바로 밑에 있어요. 이렇게 쓰게끔. 그리고 이 답안을 쓰시고 나면 여기다가 그 칸에 쓰시고 나면 여기 문제 번호가 보여요. 1번, 2번. 그래서 여기에 비어 있는지 아니면 답을 썼는지 보여요. 옆에.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안 쓴 거 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 연차수당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이렇게 209시간이나 243시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2급은. 자, 3번 문제 갈게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만 두 개만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3번 가보죠. 역시 분계 외계처리 문제네요. 당월분 미화원이래요. 급여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답니다. 전용 면적 135 초과 면적이 단지 면적 80%인데 무슨 권리요? 자치 권리래요. 그러면 인건비 부가가치세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쓸게요. 총 급여 먼저 씁니다. 미화원이니까 청소비. 그래서 1번은 청소비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금액 여기 5,500만원이죠. 네, 2번 그냥 여기다 써드릴까요? 5,500만원 쓰셔야 되고. 자, 원천징수 공제한 게 얼마예요? 예수금이 150만원이래요. 여기 3개만 쓰시면 됩니다. 150만원. 물론 여기 순지급액은 비어있지만 여기에 나머지 5,350만원은 한국은행에서 지급했다는 거예요. 회계처리가. 시험이 더 쉽죠? 우리 앞에 모의고사 한 거보다? 그죠? 답을 두 개나 알려줬잖아요. 여기 5,500, 150 계산할 것도 없고 알려줬잖아요. 미화원은 청소비잖아요. 그냥 쓰면 끝나잖아요? 그냥 나만 혼자 좋아서 흥분하네? 네. 시험이 의외로 쉬워요. 2급이. 그래서 시험 보고 나시면 배신감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따위로 이렇게 쉽게 나왔단 말이야. 그죠? 허무했어. 4번 볼게요. 외계상 거래를 8개로 구분한 건 거래의 8요소라고 부르는 거죠.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게 되고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는 폭식폭의 핵심 원리. 나머지는 듣도 보도 못한 요소들이죠. 이런 건 그죠? 저도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거. 기장 분리의 요소 이런 거 그죠? 존재하지 않는 말들이에요. 5번 갑니다. 다음 중 당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주체가 그 재정의 상태와 운영 내역을 해당 이해관계자에 알리는 회계가 당연히 우리는 관리소 회계죠. 가겠습니다. 회계상 거래가 뭐냐 그랬어요. 기업의 재산상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이었죠.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변화 발생하거나 소멸이 갖고 오셔야 됩니다. 1번이 답이네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동과 발생을 가져오는 것. 다른 건 뭐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없네요. 실제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예시된 거라 아주 쉬운 것들도 많이 있네요. 거래 8요소 옳지 않은 거. 차변의 자산의 증가와 대변의 부채의 증가 이루어질 수 있죠. 차변의 부채가 감소했고 대변의 자본이 감소할 수는 없죠. 자본의 감소는 차변 계정입니다. 이거 부채와 자본은 대변 계정이잖아요.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쓰셔야 되니까. 3번 부채의 감소와 대변의 수익의 발생.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은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되어 있는 예비비 적립금 규정에 따른 예비비 적립금을 별도로 예치한 거죠.
예, 일반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의결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예,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항상 우리 필기나 실기 전표 입력할 때 입주자 대표에서 예비비 적립금을 쓰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당연한 거예요. 이 예비비 적립금은 관리 외 수익이 이쪽에 적립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기여 수익을 그쪽에다 한 거라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관리비 부과하지 않을 것들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볼게요. 역시 분계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3개 비어져 있네요. 당월분, 자동문 유지보수 수수료, 수선 유지비죠. 아, 문제 엄청 친절해요. 여기 유지비 못 쓸까봐 수선자만 비워놨어요. 근데 여기다 수선 유지비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유지비 뒤에 써 있잖아요. 수선자만 쓰도록 하시고, 여기다 수선, 계정 과목 수선 유지비인데, 여기 유지비는 써 있으니까, 수선. 33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요. 화재보험료 선급분에 대해서 상각했대요. 선급비용 상각했답니다. 5만원 월말 계상했대요. 그래서 선급분 상각한 거니까 5만원. 그래서 이 금액 5만원 나온 것은, 여기 뭐예요? 선급비용 상각한 거죠. 차변에 비용 5만, 보험료 5만원 처리하고요. 선급비용 5만원 상각한 겁니다. 자, 3번, 2번 볼게요. 2번에 당월분 수선유지비 비용이 발생했는데 다음 달 10일이래요, 납기. 그럼 월말 계상하는 거죠, 이거. 미지급 비용이겠네요. 그래서 2번은 미지급 비용이고요. 3번은 선급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매번 있는 회계처리죠, 뭐. 자, 10번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10번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고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증액되어 한국은행에 예입됐대요. 아울러 임대수익 55만원 예입됐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 들어온 거는 임대보증금이죠. 부채로 잡아놨고, 어린이집 임대수익은 모조리 다 부가가치세 면세라 임대수익 55만원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이 금액 보고 임대보증금 적은 거예요. 100만원이고, 임대수익 55만원 금액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요